수요일 1부는 강산 DNC 성대웅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대웅 이사께 투자팁 원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077-6358번, 문자는 013-3366-8290번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 기본기가 튼튼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계약서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용어조차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투자할 때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옥석을 가리기에 앞서서 이 기본부터 탄탄하게 쌓는다면 더욱더 옥석 가리시기 편하신데요. 계약서 작성, 오늘은 특약사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특약사항, 이 4가지 특약사항은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어주실 내용 같은 경우는 본 계약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 주소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등기나 이 권리금, 권리 상황, 근저당 등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 이 현 주소지 시설 상태는 이 매매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때는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 때 존재하는 이렇게 현 시설 상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 시설 상태입니다. 만약에 벽이 조금 갈라졌다든지 문틀이 조금 망가졌다든지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고서 매매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굳이 이러한 임대차 상황에서 이러한 굳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시설하시기 편리하게 이 상태에서 임대차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적어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월세 및 관리비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까지도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 및 훼손지는 원상복구한다는 내용. 제가 앞서서 2조에서 9조 법조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5조의 법조항을 한 번 더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옵션 내역 꼼꼼하게 잘 적어주시고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시기 전에 꼭 사진으로 증거사진 찍어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특약사항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겠고요. 당연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월세 2기 연체 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 이 내용 또한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이 해지 조건 한 번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번이 중요한 특약사항 내용인데요.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은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꼭 임차인의 이 갱신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됐을 시에는 임차인의 경우는 아무 때나 퇴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은 퇴실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후에 이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꼭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중개보수료를 누가 내게 되느냐 다툼이 많은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을 때 모든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임차인은 만기 전 퇴실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후 퇴실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보수료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을 때는 모든 중개료 임대인이 낸다는 사실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판례, 일반 판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받는 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반납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 변신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할 때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임차인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집합 건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특약사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임대인은 장과 동시에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주며 미처리 시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임대인은 계약과 당시에 등기사항 증명사항에 이 선순위 근저당을 유지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해 주기를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어주시지 않더라면은 이게 임차인들 같은 경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러한 특약사항을 적어주심으로써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할 테고요. 투자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팔로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급지 지역들 위주로 골라오셨다고 하고요. 첫 번째 지역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구반포역 도보 7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예상되는 실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 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월세 시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했을 때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곳인가요? 예, 앞서서도 아나운서분께서 말씀드렸는데 옥석을 가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9호선 라인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9호선 라인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9호선 라인을 주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방배동 9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방배동 이 9호선 라인 주변으로 보신다면 수많은 재건축들이 일어남으로써 수많은 재건축들의 그런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9호선뿐만 아니라 4호선과 7호선, 이 3호선 라인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이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4통, 8통 교통의 유충지라고 불리어도 아깝지 않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녹색권까지도 숲색권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좌측으로 보신다면 국립현충원 공원이 자리 잡고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리풀 공원과 더불어서 위쪽으로 보신다면 이 한강변까지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재건축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9호선 위쪽으로 보신다면 반포주공 1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주구에서 4주구까지 현재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이주 수요를 바탕으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으로 개발 호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을 필두로 보신다면 현재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비만 해도 약 10조 원 이상이 이곳이 투입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1주구, 2주구, 4주구가 현재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이 3주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재건축이 일어날 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5,400세대가 이곳에 입주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지만 수많은 이 재건축들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질 예정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재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된다면 주택 재건축과 수많은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이러한 재건축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총 2만 세대가 이곳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방배동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조금은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만 세대가 이곳에 확충이 됨으로써 주변의 생활 인프라 시설 계속해서 좋아질 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작년 4월 달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우회에서 방배동에서 서초권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정부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크기만 하더라도 축구장의 약 13배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방배동 지역이 노후되고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더불어서 재개발 호재가 동시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엔 건물에 대해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방배동 지역에 수많은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가축을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 이주 수요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신다면 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될 예정입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이미지는 이제는 지우셔도 됩니다. 2만 세대가 공급이 되면서 더욱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노후되고 낙후됐다는 것은 주변에 신축 건물이 그만큼 없습니다. 신축 건물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배동 지역의 원룸 분류형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예상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세가 110에서 110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요.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 위주로 공략하자는 점 포인트 담아두면서 성대웅 이사 성초구 방배동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리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장소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 4분 이내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들 위주로 돌아볼 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전세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월세 실제 투자금은 대출 가능 금액 1억 7천만 원 예상했을 때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으로 왔는데요. 9호선 언주역에서 4분 이내면 초역세권 주변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역세권이죠. 이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이 있어야지만 출퇴근하시기 편합니다. 이 역세권에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공실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언주역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는 현재 언주역 같은 경우는 차병원 사거리로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 언주역이 의료광역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4, 5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고층 빌딩들이 이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풍부한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풍부한 업무시설로 바탕으로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인데요. 제가 지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도를 보신다면 정말로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논현동을 중심으로 맨 위쪽으로는 3호선 신사역이 지나가겠고요.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그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그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2호선 강남역까지도 풍부하게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보신다면 이 분당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좌측으로 보신다면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들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논현동에는 24시간 끊이지 않는 영동 먹자 라인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상권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확보되어 있겠고요. 이 논현동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이 강남역, 이 테헤란로 필두로 해서 수많은 임차 수요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삼성권역을 보신다면 풍부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논현동은 이 입지적으로 볼 때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직주 근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연장선 착공에 들어가서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강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 이상 환승하지 않고 약 15분에서 20분 거리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이 개발 호재일 뿐만 아니라 이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이 3단계 구간이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중앙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 본사 이외에 약 50가량의 협력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이 2년 전에 이 100만 명의 총 인구수가 100만 명을 이제 막 돌파하였습니다. 수원시의 총 인구가 이곳으로 집중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개발 호재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임차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에 이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집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매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환승센터가 들어가설 예정이고요. 수많은 광역 급행 노선들이 이곳으로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 크기만 하더라도 이 잠실중앙운동장의 약 30배가량의 넓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지상층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광장까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강남구 지역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타 지역과 다르게 생활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머드급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질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들은 정말 많은데 내 집, 내 투자처 주변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A라는 물건에 투자를 하고 A라는 바로 물건 근거리에서 개발들이 일어난다면 직접적인 큰 지가 상승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는 물건 근거리에서 정말로 개발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차 수요가 많다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셔서 정말로 1, 2인구 임차 수요가 많은지를 확인하시면서 공실의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남구 한다면은 다 신축 건물만 있으실 때 아실 텐데요. 이 신축 건물이 정말로 없습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 신축 건물에 투자하시면서 이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투룸의 시세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강세인 지역입니다. 월세 시는 보증금 2천에서 3천, 110에서 120만 원이 가능하고요. 전세 활용하시게 된다면 시투자금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투자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월세 시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시투자금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들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도와드리죠. 다양한 투자 팁들 전해주셨는데요. 이외에 또 주목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각자 개인에 맞는 투자처 옥석 가려드리기가 조금 힘들 텐데요. 1대1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옥석 가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대웅 이사에게 1대1 상담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2-077-6358번입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강산 DNC 성대웅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